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이제 미국에서 방미를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8박 10일간의 방미 굉장히 시끄럽게 이제 지내온 건 맞는 것 같은데 노예분을 총평을 하신다면 좀 어떻게 평하시겠습니까? 아니 사기당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일 수 있다. 피해자. 장동혁 대표가 소문이지만, 피해자라는 소문이 있어요. 이건 정말 소문이에요. 네. 무슨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본인이 갔다 온 걸 가지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오늘 오전 11시에. 그러면서 내놓은 얘기가 나는 대통령이 하도 외교적으로 일을 못해갖고 내가 일부러 가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다. 뭐 이런 주장했는데 그래서 결국 누구 만났냐? 말 못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저는 대통령이 이 이란 전쟁 관련해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라도 중심 잡아주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완전히 지금 뭐 기름이 어디 있으면 나프타가 어디 있으면 이런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다가 A 방법도 쓰고 B 방법도 쓰고 C 방법도 쓰고 그렇죠. 다 쓰고 지금 네. 계시는 건데 ABC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DEF로 가시고 DEF로. 마음에 상처가 DEF로 해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그렇게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분이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미국 정부와 내가 얘기를 해봤더니 니네가 우리는 도와주지 않고 이스라엘 비난하니까 싫더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도 그 기자회견 하고 이제 뭐야 도대체 이게. 질의응답까지 했잖아요. 기자 네, 간 다음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질의응답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고위 인사를 만난 거냐. 당연히 궁금하죠. 저도 너무나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답이 국무부나 행정부 관계자는 누구를 만났는지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비공개를 전제로 간담회를 했다. 외교 관례상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는데 말이 되나?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것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외교 관계상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면 사실 특별하게 민감한 현안이 아닌 이상 다 개인적인 뭐 그런 만남이 아닌 이상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만남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됐던 것은 격입니다. 격. 예, 네.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제 격을 국내 정치나 이런 데서는 격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외교에서는 격을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는 그 외교의 격이 국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국내에서 아무리 미운 오리 새끼인 장동혁 대표라고는 하지만 야당에 나가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당 대표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당 대표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실무자급 차관보를 만났다? 그리고 그걸 만나는 게 그냥 만난 것도 아니고 몇 박 며칠을 기다려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 네. 국격이 떨어지는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만나주는 미국 그 차관보도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하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만나줘야 돼, 만나주지 않아야 돼, 그 고민을 많이 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외교 관례상 자기가 차관보가 이걸 만나주는 게 외교 결례라고 생각이 되면서 되게 조심스러워하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걱정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리고 사진을 이상하게 찍어놨잖아요. 아니 그리고 앞모습을 안 보여주고 뒤 목덜미만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게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간 거야 도대체가? 게다가 지금 송영길 대표가 가서 만난 사람이 더 높은 사람 아니에요? 이따 얘기할 건데 정말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소영 대표 칭찬을 네. 안 할래야 안 할 수 네. 없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 올렸더라고 보니까. 네. 아니 게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게 이거야. 내가 오늘 갔다 와가지고 한 얘기를 세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다. 먼저 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필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미국의 요청을 들었다. 네. 비공개 요청이었다? 그 옛날에 공개 요청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정부와 한미 동맹에 대한 시각이 과거 정부와 많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니네랑 잘 친하게 지내기로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이뤄가기 위한 한미 공조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대. 무슨 의견을 어떻게 나눴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강론을 우린 듣고 싶은 그 얘기는 거죠.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상 협상 등 양국 경제 미래가 걸린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대. 그러니까 어떻게 허심탄회하게 무슨 의견을 어떻게 나눴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공개된 거는 그 차관보의 뒤통수만 공개가 돼가지고. 아니 뒤통수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국무부에 다시 이제 왜냐면은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귀국하려다가 그 비행기에 타려고 하다가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따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접촉들을 했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차관보도 못 만나는 상황에서 돌아오려고 하다가 야 차관보야 만났을 때 이래가지고 나는 그때 좀 연기한 거라고 봐요. 아니 왜냐면 본인 설명에 의거해도 이래요. 제가 공항에서 한국으로 가려는 비행기 입국속을 마치고 있었는데. 라운지에 대기하고 있는 순간에
국무부에서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을 받고 다른 의원들과 논의를 해보니까 저만 남아가지고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적어도 제1야당의 대표가 미국에 가는 거 아까 격을 얘기했는데 그런 정도의 약속 조정은 다 해놓고 가는 게 상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네. 브로커한테 속았다는 얘기가 그래서 아 진짜요. 그 목사님 관련해가지고 뭐 누구를 만나기로 그분이 중간에서 조율해주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결국 가봤더니 아무것도 안 돼 있어가지고 완전히 망했다. 이제 이런 차라리 송영길 대표님한테 부탁하지. 송영길 아니, 송영길 대표한테 부탁했으면 같이 끼어가지고 가가지고 좀 같이 끼워주세요 이러면. 아니 물론 노영민 농담 예, 삼아서 예. 말씀하신 건데 실제로 그 차관보라는 것도 우리 한국에서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차관보가 사실 압축이 아니에요. 되잖아. 예를 들면은 동아태 담당 차관보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대외 협력 담당하는 차관보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또 이렇게 인적 사항을 공개를 안 하니까 이게 좀 더 의심을 좀 돋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거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갈만한 미국 간 거도 규탄 목소리가 있다 그랬더니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지선보다 방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선을 위해 방미했다고 말하거든요, 지금. 네.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선을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지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과 아주 작은 우리 동네의 민원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건데 미국까지 날아가가지고 지선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결국에는 왜 그랬을까? 약간 그런 어떤 국힘의 그런 어떤 구구 인사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에 이입해 보면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흔히 그러거든요. 대선 주자가 되려면 국내 정치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대권 주자가 되려면 미국과의 어떤 외교 이런 어떤 4강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4강 외교와 관련된 그림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로 보수의 어떤 자리매김하려고 네.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완전히 뭐 사귄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실패해 버렸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게다가 비행기 수속까지 다 마친 다음에 그거를 취소하면 그 비행기에 얼마짜리를 지금 취소한 거며 그 비용 낭비도 있을 네, 수 게다가 있다. 네. 1등석 지금 2,700 몇백만 원짜리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저는 가격은 모릅니다만. 네. 아, 그 퍼스트 클래스를 탄 거 아니냐는 소문이 있는데 소문과 의혹이. 그 사진이 찍혔어요. 그 수속받는 거기에. 거기 소속 과정에. 바닥에 빨강색 융단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 퍼스트 클래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만 타는 그 수속하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비행기 좌석이 2천 몇백만 원이다. 편도만. 야 지금 그런 이게 과연 그 돈을 네. 쓰면서 거기 가서 그 차관부 뒤통수 찍고서 내용도 공개 못할 그걸로 가능한 얘기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일단 1등석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아니 800만 이번에 원 정도? 아침에 나온 네. 얘기가 2천 몇백만 원짜리였어요. 지금 요즘 그러면- 유류세 할증도 됐고 엄청 예. 비싸대요.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당의 경비를 쓴 거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도 따져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따져보면 될 일 같은 거고 게다가 이제 김민수 그 최고랑 같이 찍은 네, 사진이 사진. 약간 좀 논란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군말이 많고 공식 일정 마치고 다음 일정 기다리면서 있었던 사진이다. 공개하지 않은 사진 한 장이 방미 성과 전체를 덮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현대사의 길이 남을 몇 안 되는 역사 속에 남을 네. 그런 사진을 남겼어요. 과거에 보면 뭐 우리 김무성 대표가 영도 다리에서 뭐 찍었던 사진 뭐 이런 장면의 그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역대 그 현대 정치사에 남을 만한 길이 남을 만한 그리고 너무 해맑게 찍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야, 아마 그러니까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저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민생, 국내 현안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란과 미국과의 어떤 협상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다시 파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미국까지 날아가서 이렇게 한가로이 그것도 해맑게 아니 게다가 네. 갔다 오셔가지고 한 첫 번째 일이 당무검사 시키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뭐 그쪽에다가 진종호 집을 의원에 얻었다고 대해서, 하는 예. 그분에 대해서 당무감사해라 이거였다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야 그리고 이제 그 극우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장동영 대표 그래 띄워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비행기를 태워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기 대선 주자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방문을 한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만남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 진실을 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장동영이 차기 주자면요. 미국이 이렇게 대접할 리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유력한 정치인들이 미국 갔을 때 사례를 따져보면 돼요.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여서 심지어는 2007년도니까 대선이 있는 애긴 했어요. 박근혜가 당시에 미국을 갔었는데 그때 어떤 대접을 받았냐. 일단 숙소가 어디냐. 워싱턴 월러드 인터코티넬 호텔이라고 여기가 보면 호텔 자기 방에서 백악관이 한눈에 보여. 보이는. 기본적으로 백악관이 보이는 호텔을 이제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누구를 만나냐? 여러 유력인사 만났으니까 핵심적인 분만 얘기하면은 국무부의 관계자 만났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는 마당인데 박근혜 당시에 그 박근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미 국무장관하고 네. 면담을 합니다. 그걸 또 누가 주선을 했냐? 차관보 하시는데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가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대놓고 노무현 정부인데 동아태 차관보가 자기 장관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하게 된 거고 게다가 더 웃겼던 건 뭐냐면 교포 행사 이런 것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제 기사 찾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진 촬영 플래시를 좀 자제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모인 것도 사실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하고 일일이 사진 찍고 악수했더니 눈이 안막이 아파서. 좀 약해졌대. 그 정도쯤 돼야지 대권 주자고 미국을 가더라도 융숭한 대접 받는다 이겁니다 지금. 바로 그거예요. 근데 네. 지금 이번에는 누구를 만났는지도 말도 못하고 무슨 얘기 했는지도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게다가 그것도 원래는 그분도 못 만날 뻔했는데 마지막에 공항에서 쏙 밟고 난 다음에 만나가지고 허겁지겁 일정을 바꿔야 되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 기사 봤더니 당내에서는 장동영 지지부를 두고 이번에 이제 선거 앞두고 있는데 2선 후퇴가 아니라 한 5선 후퇴쯤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5선 후퇴가 아니라 정계 후퇴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게 아무리 네. 장동영 대표가 본인이 그냥 그런 어떤 정치적인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외교 찬사입니다. 지금 뭐 IRA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구소에 가서 본인이 영어로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사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보통 우리나라의 어떤 저명 인사가 해외에 나가서 연설을 하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말로 자국에 대한 하고 자부심을 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다 모국어로 하는구나. 모국어로 다 네. 하죠. 그런데 뭐 발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영어로 또 그걸 영어로 또 연설을 하고 네. 또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국내에 잘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비판하는 소위 말하는 억가였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걸 들으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외교와 우리나라의 국내 정세를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도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야당의 대표가 아무리 비판할 게 있다고 하더라도 국익과 관련되어서 외교와 관련되어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꾹 누르고 참고 그렇죠. 네. 국익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까지 국내의 정치를 바깥에 나가서까지 비판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너무 화나는 게 페이스북 SNS에 쓰면 될 거를 해외에 나가서 그걸 영어로 이야기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아이고.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10위 안에 다 들어가는 거고 군사로도 사실은 되게 잘 맞아요. 있는 나라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외교가 윤석열 때 조금 망했지만 다시 이제 회복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라는 사람은 지금 선거를 50일 남겨두고 갑자기 야, 괜히 혼자 미국 네. 가더니 가서 자기네 나라 대통령 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히 니네 나라 안 도와준다며? 내가 니네 나라 도와주라고 말해줄게. 이 말 하러 지금 갔다 왔다는 거잖아요, 결론은.